솔직히 처음엔 믿기 어려웠다. 한국 김치가 일본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음식 중 하나라니. 그것도 나베 요리, 즉 전골류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일본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 스시, 라멘, 우동, 텐동 같은 전통적인 일식들이 떠오를 것이다. 그런데 그 일본에서 가장 대중적인 겨울철 나베 요리가 김치나베라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처음 이 소식을 접한 건 한 일본 매체에서 발표한 인기 나베 요리 순위 기사였다. 나는 눈을 의심하며 다시 한번 확인했다. 확실했다. 일본인들이 가장 즐겨 먹는 나베 요리는 샤브샤브도 스키야키도 아닌 김치나베였다. 일본의 요리 커뮤니티에서도 김치나베 레시피가 넘쳐났고 편의점과 슈퍼마켓에서도 김치나베 관련 제품이 끊임없이 출시되고 있었다. 심지어 유명 요리 유튜버들이 앞다투어 김치나베 레시피를 소개하고 있었다. 일본 가정에서 흔히 만들어 먹는 음식이라는 증거였다. 한국에서 김치찌개가 한국인의 소울푸드인 것처럼 일본에서는 김치나베가 일본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겨울철 별미가 되어버린 것이었다. 여기까지는 좋다. 한국 음식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건 자랑스러운 일이니까.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김치나베는 분명 김치가 들어가는 요리인데 정작 일본에서는 이를 한국 요리가 아니라 일본 요리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었다. 한 일본 네티즌은 김치나베는 오래전부터 일본 가정식이었고 일본인 입맛에 맞춰진 일본 요리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김치의 기원이 어디든 일본에서 만들면 일본 음식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대표 음식 중 하나가 일본에서 변형되더니 이제는 마치 일본 고유의 요리인 것처럼 자리 잡아가고 있는 듯했다. 더 충격적인 건 일본산 김치의 성장 속도였다. 일본에서는 일본에서 생산된 김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일본에서 제조된 김치가 일본인의 입맛에 맞다고 평가받고 있었다. 마트와 슈퍼에서 판매되는 김치는 거의 전부 일본 브랜드였고 일본산 김치라는 문구가 크게 적혀 있었다. 심지어 일부 일본인들은 일본산 김치가 더 안전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국산 김치는 너무 맵고 강한 향이 나서 일본인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말하는 이들도 많았다. 이런 흐름을 보면 일본에서 김치의 원조가 어디인지 점점 잊혀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댓글, 이거, 알림 설정 아님, 따따, 부탁해요. 뿌띠까지. 과거 일본이 우동이나 라멘을 자국 음식으로 정착시킨 사례가 떠올랐다. 원래 중국에서 유래된 음식이었지만 지금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일본 음식으로 통한다. 가라아게 역시 중국 요리에서 영향을 받은 음식이지만 이제는 일본식 튀김 요리로 완전히 자리 잡았다. 일본은 외국의 음식을 들여와 자국화하는 데 뛰어난 나라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원래의 기원이 희미해지고 마치 원조가 일본인 것처럼 변질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김치도 그렇게 되지 말란 법이 있을까? 더구나 요즘 일본에서는 김치 관련 상품이 끊임없이 출시되고 있었다. 김치 맛과자, 김치 소스, 김치 맛라면 같은 제품들이 쏟아졌다. 한 일본 기업에서는 김치 유산균이 들어간 건강기능식품을 출시하며 김치를 일본식 발효 음식의 한 종류로 소개하기도 했다. 일본 식당에서는 김치 우동, 김치 돈부리 같은 메뉴도 인기를 끌고 있었고 일본식 이자카야에서도 김치를 활용한 요리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김치는 더 이상 단순한 반찬이 아니었다. 일본 음식 문화 속에서 중요한 식재료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다. 사실 일본이 외국 문화를 수용하고 변형하는 방식은 굉장히 정교하다. 겉으로 보면 외국의 것을 받아들이는 듯하지만 철저하게 일본인의 입맛과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변화시키고 결국엔 일본 음식으로 자리 잡게 만든다. 돈가스도 원래 유럽에서 온 음식이었지만 지금은 일본식 요리로 인식되고 있다. 오므라이스 역시 서양식 오믈렛과 일본식 밥 문화가 결합된 결과물이다. 이제 김치도 일본식으로 변형되고 있으며 일본에서 만든 김치가 일본인들에게 더 익숙해지고 있다. 일본 방송에서는 김치나베가 일본식 전골 요리라고 소개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특히 김치나베의 유행이 오래 지속되면서 일본 내에서 김치나베가 한국 요리가 아니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었다. 일본에서 김치를 활용한 요리가 많아지면서 김치의 원조가 한국이라는 사실이 점점 흐려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다. 김치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건 좋은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한국의 정체성이 사라진다면 그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쯤 되니 궁금해졌다. 일본에서 김치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일본에서 김치가 대중화된 과정과 김치나베의 인기를 분석하면 일본이 김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일본 내 김치 시장과 김치나베의 유행, 그리고 일본인들의 반응을 하나씩 파헤쳐 보기로 했다. 과연 김치는 한국의 대표 음식으로 계속 남을 수 있을까? 아니면 일본식 변형을 거쳐 일본 음식으로 자리 잡아가는 것일까? 김치의 현재와 미래를 둘러싼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자. 일본에서 김치가 이렇게까지 인기가 많아졌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하고 나니 더 궁금해졌다. 대체 언제부터 일본에서 김치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소비되기 시작한 걸까? 단순히 한국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만 찾는 게 아니라 일본의 일반 가정에서도 김치를 사서 먹고 있으며 심지어 김치나베가 일본에서 가장 인기 있는 나베 요리가 되었다는 사실이 쉽게 납득되지 않았다. 처음에는 한류 열풍 때문이 아닐까 생각했다. 실제로 한국 드라마와 예능이 일본에서 유행하면서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많았다. 일본에서 김치는 단순히 한류 열풍을 타고 인기를 끈 음식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일본인의 식탁에 스며들어 있었고 이제는 일본의 일상적인 반찬이자 요리 재료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다. 일본 마트에 가보면 그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김치는 한국 식품 코너가 아니라 일본의 일반 절임식품들과 함께 진열되어 있었다. 일본에서 김치는 더 이상 특별한 음식이 아니었다. 다양한 브랜드에서 김치를 출시하고 있었고 심지어 일본의 대형 식품 회사들도 자체적으로 김치를 생산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김치들은 일본인의 입맛에 맞게 변형된 경우가 많았다. 일본산 김치는 한국산 김치보다 덜 맵고 단맛이 강했으며 마늘 향도 비교적 약했다. 처음에는 다소 낯설게 느껴졌지만 일본에서는 이런 스타일의 김치가 대중적으로 더 인기가 많다고 했다. 일본에서 김치가 본격적으로 대중화된 계기는 1990년대였다. 1980년대 후반부터 일본에서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발효 음식이 주목받았고 이 과정에서 김치도 자연스럽게 일본인들에게 소개되었다. 당시 일본에서는 유산균이 풍부한 음식이 장 건강에 좋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고 김치가 유산균이 풍부한 발효 음식으로 알려지면서 건강식으로 각광받기 시작했다. 여기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었다. 일본에서는 한국 김치보다 일본산 김치가 더 많이 소비되고 있었는데 이는 단순히 맛의 차이 때문만이 아니었다. 일본은 자국에서 생산하는 식품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강했다. 같은 제품이라도 일본산이면 더 신뢰하고 해외에서 수입된 제품보다는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더 선호하는 소비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일본산 김치가 시장을 장악했고 점차 한국산 김치보다 더 익숙한 존재가 되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김치나베가 일본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게 된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일본에서는 전골 요리가 겨울철 대표적인 가정식으로 자리 잡고 있었고 다양한 종류의 나베 요리가 존재했다. 대표적인 것이 샤브샤브, 스키야키, 미소나베, 창코나베 같은 것들이었다. 그런데 2000년대 이후 김치나베가 급격히 인기를 끌면서 일본 가정에서 가장 자주 해먹는 나베 요리가 되었다. 김치나베의 인기는 여러 가지 이유로 설명될 수 있다. 우선 일본인들이 매운맛에 점점 익숙해지고 있었다. 원래 일본 음식은 비교적 순한 맛이 특징이었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매운 음식이 인기를 끌면서 일본에서도 매운맛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김치나베는 매운맛을 부담스럽지 않게 즐길 수 있는 요리였기 때문에 일본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었다. 또한 김치나베는 비교적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일본 가정에서 인기를 끌었다. 일본의 전통적인 나베 요리들은 육수를 내는 과정이 복잡한 경우가 많았지만 김치나베는 김치와 육수를 넣고 끓이기만 하면 완성되는 비교적 간단한 요리였다. 바쁜 일상을 보내는 일본인들에게 김치나베는 손쉽게 만들 수 있는 한 끼 식사로 자리 잡았다. 일본에서 김치나베가 인기를 끌면서 이를 활용한 다양한 메뉴가 등장했다. 편의점에서는 김치나베 맛의 즉석식품이 출시되었고 패밀리 레스토랑에서는 김치나베 정식이 등장했다. 일본의 일부 라멘 가게에서는 김치나베 풍미를 더한 김치라멘을 판매하기도 했다. 일본 내에서 김치는 단순히 반찬을 넘어서서 다양한 요리에 활용되는 식재료로 확장되고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겼다. 김치나베가 이렇게 인기가 많아졌다면 일본에서는 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김치나베를 한국 요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까? 아니면 일본 요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까? 일본 내에서 김치나베의 기원에 대한 논의는 생각보다 복잡했다. 일본의 일부 요리책에서는 김치나베를 한국에서 유래한 요리라고 설명하고 있었지만 다른 자료에서는 일본에서 발전한 나베 요리 중 하나라고 소개하고 있었다.
일본의 요리 프로그램에서는 김치나베를 만들 때 한국식 김치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일본산 김치를 사용하는 것이 더 맛있다는 설명이 자주 등장했다. 이렇게 되면 김치나베가 점차 일본식 요리로 자리 잡는 것은 시간 문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본에서 김치의 소비가 늘어나고 김치나베가 인기 요리로 자리 잡은 것은 분명 긍정적인 현상이다. 한국 음식이 일본에서 이렇게까지 사랑받는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김치의 원조가 한국이라는 점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부분이었다. 만약 일본에서 김치와 김치나베가 일본 요리로 굳어진다면 언젠가 김치의 기원이 일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나올지도 모른다. 이쯤 되니 김치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한국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문화적 자산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김치는 단순히 맛있고 건강한 발효 음식이 아니라 한국의 역사와 전통이 담긴 중요한 음식이었다. 김치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김치의 정체성이 희미해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일본에서 김치나베가 인기 1위 나베 요리가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김치의 매력과 한식의 영향력이 일본에서도 확실히 자리 잡았다는 증거다. 하지만 그 인기가 지속될수록 한국 김치의 원조성을 지키는 노력도 함께 필요할 것이다. 김치가 단순한 글로벌 푸드가 아니라 한국의 대표 음식으로서 계속해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김치나베가 일본에서 가장 인기 있는 나베 요리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나는 직접 일본 현지에서 확인해 보기로 했다. 기사나 통계만으로는 실감이 나지 않았다. 일본에서 김치나베가 얼마나 대중적인 음식인지, 그리고 일본인들은 이 음식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직접 경험해 보고 싶었다. 나는 일본의 유명한 마트와 음식점을 찾아가 김치나베가 실제로 어떻게 소비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다. 먼저 도쿄의 대형 슈퍼마켓을 방문했다. 식품 코너를 둘러보니 김치 제품들이 가득 진열되어 있었다. 놀라운 점은 김치 브랜드 대부분이 일본 브랜드였다는 것이다. 겉보기에는 한국 김치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였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일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조정된 김치들이었다. 단맛이 강조되고 매운맛이 약해졌으며 발효향이 적었다. 더 충격적인 건 한국산 김치를 찾기 힘들었다는 점이었다. 일부 수입식품 코너에 한국 브랜드 김치가 놓여 있었지만 일본산 김치보다 가격이 비쌌다. 자연스럽게 일본 소비자들은 일본산 김치를 더 많이 구매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마트에서 판매하는 나베 재료 코너를 살펴보니 김치나베 육수도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었다. 미소나베, 스키야키 육수와 함께 김치나베, 전용 육수가 별도로 존재했다. 일본의 식품 회사들이 만든 김치나베 육수는 기본적으로 한국 김치찌개의 맛을 기반으로 하지만 일본식 다시마 육수를 추가해 감칠맛을 강조한 형태였다. 일본식 국물 요리의 특징이 그대로 반영된 제품들이었다. 다음으로는 일본에서 인기가 많다는 김치나베 전문점을 찾아갔다. 매장에 들어서자 진한 김치향이 퍼지고 있었다. 일본인 손님들은 김치나베를 즐기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마치 일본의 전통 요리를 먹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분위기였다. 메뉴판을 살펴보니 기본 김치나베뿐만 아니라 치즈 김치나베, 해산물, 김치나베, 된장 김치나베 등 다양한 변형 메뉴가 있었다. 주문을 마친 후 가게 직원에게 물었다. 일본에서는 김치나베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직원은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다. 김치나베는 일본의 겨울철 대표 나베 요리 중 하나이며 일본인들에게 익숙한 음식이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다. 분명 김치에서 시작된 요리인데 일본에서는 김치나베가 한국 음식이라는 인식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다. 일본에서 김치나베가 인기를 끄는 건 반가운 일이지만 한국 음식이라는 정체성이 점점 사라지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었다. 일본 음식 리뷰 사이트를 찾아보니 김치나베에 대한 평가가 수천 개씩 달려 있었다.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김치나베를 가정식으로 즐긴다고 했고 직접 만들어 먹는 레시피도 다양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일본인들이 김치나베의 기원을 한국이 아니라 일본에서 시작된 음식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어떤 댓글에서는 김치나베는 일본식 전골 요리로 발전했다고 주장하고 있었고 김치가 원래 일본에서도 즐겨 먹던 음식이라는 주장까지 있었다. 더 충격적인 건 일본에서 김치 관련 상품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김치 맛과자, 김치 소스, 김치 볶음밥 소스, 김치, 토핑 라면까지 일본에서 김치를 활용한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었다. 심지어 일본에서는 김치 유산균을 활용한 건강식품도 나오고 있었다. 이쯤 되니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일본이 김치를 적극적으로 소비하는 것 자체는 좋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김치의 정체성이 흐려지고 한국 음식이라는 사실이 잊혀지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었다. 마치 일본식 라멘이 중국에서 유래된 음식이라는 사실이 희미해진 것처럼 김치도 그렇게 되는 건 아닐까. 일본에서 김치를 일본식 발효 음식으로 재해석하면서 결국에는 일본 음식처럼 자리 잡을 가능성이 보였다. 그리고 나는 한 가지 더 우려되는 점을 발견했다. 일본에서는 한국산 김치보다 일본산 김치를 더 선호하는 분위기가 점점 강해지고 있었다. 일본산 김치는 일본인의 입맛에 맞게 조정된 맛이었고 일본인들에게 익숙한 맛이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일본에서 한국산 김치는 시장 점유율이 낮아지고 있었다. 일본에서 판매되는 김치 중 한국산 김치의 비율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고 일본인들은 일본산 김치를 더 신뢰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그렇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김치가 일본에서 한국 음식이라는 인식이 점점 약해지고 결국 일본 음식의 한 종류로 정착되는 것은 아닐까? 김치나베가 일본에서 가장 인기 있는 나베 요리로 자리 잡았다는 사실을 단순히 긍정적으로만 볼 수 있을까? 김치가 한국에서 시작된 음식이라는 점을 강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일본이 김치를 자국의 전통 음식처럼 소개하는 날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긴장감이 들었다. 김치가 일본에서 이렇게 인기를 끄는 것은 분명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한국 김치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만약 한국이 김치의 원조라는 사실을 계속 강조하지 않으면 언젠가 김치가 일본에서 자국 음식으로 굳어질 수도 있었다. 나는 일본에서 김치나베가 가장 인기 있는 나베 요리가 된 이유를 충분히 이해했다.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무엇보다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한국 김치의 정체성이 희미해지는 것은 막아야 한다. 일본이 김치를 적극적으로 소비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뻐하면서도 동시에 김치가 한국 음식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었다. 김치는 단순한 발효 음식이 아니라 한국의 문화와 전통이 담긴 중요한 음식이라는 사실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것이 중요했다. 나는 이 문제를 깊이 고민하며 김치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기 시작했다. 김치가 단순히 인기 있는 글로벌 푸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대표 음식으로 인정받으며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지려면 지금부터라도 김치의 정체성을 더욱 강조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치나베가 일본에서 가장 인기 있는 나베 요리로 자리 잡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내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교차했다. 한국에서 태어나 자란 나에게 김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 어릴 때부터 밥상 위에 항상 올라와 있던 친숙한 음식이자 집마다 특유의 방식으로 담그는 전통이 깃든 특별한 존재였다. 그런데 지금 일본에서는 김치를 활용한 요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었고 일본인들이 김치를 한국 음식이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일본 요리의 일부처럼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었다. 나는 이 현상이 단순한 문화 교류의 결과인지 아니면 한국 김치의 정체성이 희미해지고 있는 신호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점은 김치가 더 이상 한국에서만 소비되는 음식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동남아 등 세계 곳곳에서 김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었다. 해외 슈퍼마켓에서도 쉽게 한국 김치를 찾을 수 있었고 해외 셰프들은 김치를 활용한 다양한 요리를 선보이며 새로운 퓨전 음식들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김치의 세계적 인기는 분명 자랑스러운 일이었다. 하지만 나는 동시에 걱정이 앞섰다. 김치가 점점 세계적인 식품이 되어가면서 원래의 정체성이 희미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었다. 일본에서 김치나베가 인기를 끄는 것처럼 다른 나라에서도 김치를 활용한 음식이 등장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김치의 기원이 점점 흐려질 수도 있었다. 일본에서 라멘이 원래 중국에서 유래된 음식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처럼 언젠가 김치도 한국의 전통 음식이라는 사실이 희미해지는 날이 올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들었다. 특히 일본에서는 김치뿐만 아니라 한국의 다양한 음식들을 일본식으로 변형해 자국화하는 경향이 강했다. 일본산 김치가 한국산 김치보다 더 많이 소비되고 있었고 일본에서 만든 김치 관련 제품들이 시장을 점점 장악해 나가고 있었다. 나는 마트에서 일본 브랜드의 김치가 한국 브랜드보다 더 눈에 띄는 자리에 놓여 있는 모습을 보며 씁쓸한 기분이 들었다. 언젠가는 일본이 김치를 자국의 음식 문화로 완전히 흡수해버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김치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세계적인 인기를 이어갈 방법은 무엇일까?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고민해 보았다.
우선 김치의 원조가 한국이라는 점을 꾸준히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단순히 한국에서 김치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김치가 한국 문화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었다. 김치가 단순한 발효 음식이 아니라 한국인의 삶과 전통이 담긴 음식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했다. 이를 위해 한국의 김치 문화를 적극적으로 해외에 소개하는 것이 중요했다. 김장 문화가 단순히 김치를 담그는 행위가 아니라 공동체를 형성하고 세대 간의 전통을 이어가는 중요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필요했다. 유네스코에 등재된 김장 문화의 가치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김치가 단순한 식품이 아니라 문화적 자산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했다. 또한 한국산 김치의 품질을 높이고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것도 중요했다. 일본에서는 일본산 김치가 한국산 김치보다 더 많이 소비되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단순히 일본인들의 입맛에 맞춰진 제품이기 때문만이 아니었다. 일본산 김치는 현지에서 신선하게 생산되기 때문에 유통 과정에서 더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 반면 한국산 김치는 대부분 수출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가격 경쟁력에서도 밀리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한국 김치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유통망을 개선하고 현지에서 직접 생산하는 방식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한국 김치를 활용한 다양한 요리를 개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도 중요했다. 김치찌개, 김치볶음밥, 김치전 같은 전통적인 김치 요리뿐만 아니라 김치를 활용한 새로운 퓨전 요리를 개발해 세계적인 트렌드로 만드는 것이 필요했다. 김치가 단순히 반찬이 아니라 다양한 요리에 활용될 수 있는 매력적인 식재료라는 점을 강조해야 했다. 마지막으로 김치의 원조성을 알리는 노력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김치가 한국에서 시작되었고 한국의 문화적 자산이라는 점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는 것이 필요했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협력해 김치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캠페인을 펼치고 한국 김치의 가치를 알리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야 한다. 나는 일본에서 김치나베가 가장 인기 있는 나베 요리가 된 현상을 보며 여러 가지 감정을 느꼈다. 한국 음식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다는 점에서는 분명 기쁜 일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김치의 정체성이 점점 희미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들었다. 일본이 김치를 일본식으로 변형해 자국화하는 움직임이 보이는 만큼 우리는 김치의 원조성을 더욱 강하게 알릴 필요가 있었다. 김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다. 김치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가 담긴 소중한 유산이며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이다. 앞으로 김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기를 바라지만 그 과정에서 김치의 정체성이 흐려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김치는 어디까지나 한국의 전통 음식이며 한국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나는 다시 한번 다짐했다. 김치가 단순히 인기 있는 글로벌 푸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김치는 한국의 것이고 우리는 김치를 지켜야 한다. 이 생각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앞으로도 김치의 가치를 전하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로 했다.